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박종용 교수입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및 미래형 선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공학이란 다음과 같은 소형 선박에서부터 축구장 3개 크기의 원유 운반선까지 다양한 선박에 대한 설계 및 생산을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합니다. 해양 시스템 공학이란 다음과 같은 해양 플랜트, 인공섬과 같은 해양 공간 이용, 그리고 해상 풍력 발전기, ROV까지 다양한 해양에 관련된 시스템을 설계하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두 가지 학문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물이라는 유체상에 놓여진 물체가 안전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는 이러한 해양 환경으로부터 선박과 해양 시스템이 안전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방법을 실습하는 곳이 조선해양공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박은 영어로 ship 혹은 vessel이라고 합니다. 이 vessel이라는 의미는 그릇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 선박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물에 뜬 그릇이 사람이나 물건을 태우고 이동하는 수송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선박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배나 자동차보다는 다소 느리기는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사람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화물을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고 그 결과적으로 친환경적이다는 운송수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례로 1톤 화물을 1km 옮길 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 보자면 배는 트럭에 비해서 5분의 1, 그리고 비행기에 비해서는 4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선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컨테이너선, 그리고 원유를 싣고 다니는 오일 탱커, 그리고 각지의 항구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제공하는 크루즈선, 이외에도 액화가스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산적 화물선, 광석 운반선 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선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부산 해운대의 랜드마크인 LCT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LCT의 경우에 높이가 411m입니다. 한편 이 사진은 HMM사의 24,000 TEU급 컨테이너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길이가 400m입니다. 결국에 이 LCT만큼 큰 건축 구조물이 이렇게 거친 해상에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항해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바로 조선공학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한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형상을 도면화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이 형상이 결정되면 기본적인 구조 성능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에 더하여서 말씀드렸다시피 선박은 물 위에서 항행을 하기 때문에 파도와 같은 환경 외란에 대한 유체 성능 해석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각각의 해석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최적화된 형상이 도출이 될 것이고 그 도출된 형상을 설계해야지만 하나의 선박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에서는 1학년 때 수학, 물리,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를 닦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공학수학, 4대 역학, CAD와 같은 전공 기초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됩니다. 1, 2학년 때 이런 전공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3학년 때는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해안파, 추진기, 소음 진동, 선체 구조 등의 전공 심화 과정을 밟게 되고 그 다음에 4학년에는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인테그레이션 해서 선박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응용 과목을 실습을 하게 됩니다.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졸업생들은 주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과 같은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연구소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 해양수산부, 해군과 같은 곳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학계로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형 선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형 선박의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친환경 선박이고 두 번째는 자율운항 선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가지의 컨셉이 모두 담긴 것이 미래형 선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컨셉을 각각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친환경 선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다 아시다시피 대기오염 및 지구온난화입니다.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해서는 굉장히 친환경적이지만 아무래도 벙커 CU 같은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박은 대기가스를 배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대기오염 및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해사기구는 IMO 2020이라는 황산화물 배출량 규제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박이 친환경적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선체에 작용하는 저항 감소를 통해서 연비를 개선하는 것이 친환경적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해서 전통적으로는 선체에 작용하는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선체 형상을 다음과 같이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바가 있고 최근에는 선체 바닥에 다음과 같이 공기를 분사하여서 마찰 저항을 줄이는 방법을 의미하는 공기 윤활 시스템을 적용한 선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사진은 최근에 인수한 우리 부경대학교의 실습선 백경호인데 이 백경호의 경우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설치한 친환경 선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친환경 연료, 그러니까 연료 자체를 친환경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 사진은 LNG 추진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LNG 추진선의 경우 기존적인 선박 대비 질소 황산화물 90% 이상 그리고 이산화탄소 30% 이상 감축하여 배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율운항 선박이란 IMO나 EU나 ABS와 같은 기관에서 각기 다르게 정의가 되는데 공통적으로는 인적 여부에 관계없이 자율적 결정 시스템을 가지고 운항하는 선박을 의미합니다. 해서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이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자율화 등급을 다음과 같이 4개의 단계로 정의를 한 바 있는데 최종적인 4단계의 자율운항 선박은 원격 제어나 선원의 도움이 필요 없이 완전 자율운항이 가능한 선박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경대학교도 이러한 자율운항 선박의 시스템의 개발에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박의 자율운항이 가능하도록 각종 알고리즘을 고민하고 도출한 후에 본 영상과 같이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가 작성한 알고리즘이 정확히 작동하는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유점을 각각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베이스로 해서 어느 정도 그 알고리즘을 검증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수조 시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본 영상은 우리 부경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선형 수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형 수조에서
그 여러 가지 장애물이나 벽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이 장애물에 충돌하지 않고 자동으로 충돌 회피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테스트에 대한 시연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 테스트가 끝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테스트에서 계측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면서 우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결과적으로 알고리즘을 굉장히 정교화시키는 작업을 가지게 됩니다. 본 영상은 전국 21개교, 25개 팀, 총 300명 정도의 인원이 참가한 우리나라의 자유운항보트 경진대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진대회에서 부경대학교 자유운항보트 설계 동아리인 패스팀의 최종 결선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결선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부표 장애물이 있을 때 이 부표 장애물을 회피해 가면서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미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 패스팀은 굉장히 훌륭한 퍼포먼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대회에서 종합 우승 및 최다 수상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경대학교는 이에 멈추지 않고 다음과 같은 연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자유운항보트의 각종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체 형상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 대의 무인 수상정이 포메이션을 이루면서 군집 제어를 할 수 있는 다중 무인 수상정 군집 제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수중 운동체의 장점, 그리고 수상 운동체의 장점, 이 모든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중 수상 로봇 간 협업 및 군집 제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